여러분, 요즘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겉으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 뿐인데 사실 여기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목표를 가진 글로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양쪽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지켜보는 전 세계가 다들 어리동절할 수밖에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이란의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를 폭격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진짜 돈줄인 석유 시설은 아주 깔끔하게 비켜갔어요. 이상하죠? 반면에 이란은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세계 경제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7%. 이게 뭐냐면 한 달도 안 돼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5달러에서 128달러까지 치솟은 상승률이에요. 결국 이 이상한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전 세계가 주유소에서 받아들이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진짜 속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바로 경제적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핵심 전술입니다. 경제적 질식을 통한 정권 교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돈줄을 완전히 막아서 말려 죽이는 전략이에요. 미군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이란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나라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 누가 정권을 무너뜨릴까요? 바로 이란 국민들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자, 이제 판을 훨씬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요, 훨씬 더 거대한 글로벌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곳. 남미의 베네수엘라, 북극의 그린란드, 그리고 중동의 이란. 최근 미국이 집중적으로 움직인 이 세 곳이 알고 보면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전략적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원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원이 아니라 석유, 희토류, 그리고 석유가 지나다니는 길목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들의 통제권이 걸려 있는 곳들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물은 도대체 누굴 잡으려고 이렇게 촘촘하게 쳐놓은 걸까요? 그 타겟은 바로 세계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중국의 석유 의존도인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보세요. 수입하는 석유의 상당량이 바로 이란이 틀어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 삼각 전략은 정확하게 중국 경제의 생명줄, 그 숨통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미국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중국이 어떤 타격을 입는지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흔들어서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고 그린랜드 희토류를 개발해서 중국이 독점하던 시장을 깨버리고 이란 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1대1로 사업 허브까지 망가뜨리고 있죠. 이건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석유나 광물을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이 모든 판을 짜는 궁극적인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패권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기술, AI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혁명,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거든요.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만큼의 전기를 쓴다고 해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석유나 가스입니다. 또 AI를 돌리는 핵심, AI 반도체 칩은 뭘로 만들죠?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이 필요하죠.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결국 AI의 미래는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소재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체크메이트 선언인 셈입니다.
너랑 공정하게 경쟁 안 해. 그냥 넌 이 AI 게임에 참가할 자격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이런 거죠. 아예 경기장 자체에 못 들어오게 원천 봉쇄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모는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힘의 공백 속으로 새로운 플레이어가 깜짝 등장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판에서는요. 한국이 더 이상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고래 모두에게 너 없으면 우리 큰일 나 라고 말하게 만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그냥 꼭 잡고 있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AI를 하려면 한국산 HBM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이런 분쟁을 겪으면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미국만 믿고 있을 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조건도 덜 까다로운 한국산 무기에 너도 나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새로운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여전히 강대국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폰일까요? 아니면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